안녕하십니까, 유상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현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원입니다. 네, 9월 첫 주 또 적중 맞춰야 산다 코너에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9월달은 마지막 주가 추석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교를 보고 오신 김성원 의원, 예. 출전자 수가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어떻죠? 근데 뭐, 첫 주 치고는 많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좀. 많은 건 아닙니까? 예. 첫 주 치고는. 네. 항상 뭐, 첫 주에는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300두 정도의 마필들이 조교를 했는데, 오늘은 좀 200두가 조금 넘었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두수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8월 마지막 주에 볼거리적인 면에서 경기들이 좀 많았었죠. 그렇죠. 예, 뭐 노을 경마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상당히 이제 피곤했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만큼 또 말들도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경주에 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상당히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뭐 지난주 성적이 안 좋았나요? 성적은 지난주에 한 15개 정도 적중을 했는데 네, 많이 맞추셨네요. 네, 시원하게 적중을 한 방으로 못 해드려 가지고 또 아니, 아쉬움이 많이 3일 동안 15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도 챌린저컵 대회에서 한 방 예. 맞췄죠. 예, 승부경주 한방 김성근 엘파드리노. 저는 죽었습니다. 저도 한 방 맞췄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제 일본에서 온 말들, 뭐 싱가포르에서 온 말들, 진현중 위원이 알게 모르게 이게 외국 경마에도 상당히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서 오이 경마나 뭐 우라와 일본 그 난칸 게이바예요. 거기 난칸 게이바가 있고 또 JRA가 예. 있는데 오이 경마장에서 온 말도 있었고 네. 코교 더글라스 그런 말들 보니까 그래도 자랑스러워요. 대한민국 만세죠. 최강실로. 이제 다 이찬호 기수가 원더볼트를 포기를 하고 최강실러를 타면서 어느 정도 구조 마방에서는 최강실러에 조금 더 포인트였었고요. 거리가 이건 조금 이제 편성의 묘라고도 볼 수 있는데 1400? 1200으로 줄어든 게 그렇죠. 이제 홈그라운드에 1300이면은 1300이면 거의 비등비등했을 것 같죠. 자, 근데 제가 이제 저도 그때 뭐 한 방으로 맞춰내긴 했는데 라스트 끝걸음에서 최강신라가 밀리는 걸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 전기를 펼쳐왔던 최강신라가 1400이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고 믿고. 저는 주폭을 보니까 예. 와, 이 엘파드리노라는 말이 주폭이 상당히 좋더라고. 그래서 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400 근데 정도면 작년에 보여줬던 엘파드리노의 폭발력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제 나이가 또 1년이 지났잖아요. 저희가 이제 경마 책을 보면 지난해 대회 데이터가 바로 있고 그 1년 동안 엘파드리노가 어떻게 경주를 치러왔는지 정확한 데이터가 좀 없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저는 지난번 1년 전에 그 폭발적인 추입은 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말이 다음에 나오면 1년 후에 이제 더 이제 탄력이 죽어서 나오면 내년 정도에는 빼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내년에는 들어요. 안 나오겠죠 이제. 제가 봤을 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서울 경마장에서 지금 돈을 벌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또 2마리를 갖고 왔잖아요. 그렇죠. 2마리가 나왔는데 6번. 예, 근데 인기는 많이 실렸습니다만은 네. 그 말은 조금 빼도 되는 말인데. 예, 왜 당시에 그렇게 이제 인기가 진현중 의원이 그 엘파드리노를 우승하기 위해 선행마를 한 마리 마방에서 데리고 와서 앞을 흔들어 놓는 작전이다. 근데 뭐 사실 그런데 흔들지도 우리의 못했고. 천구가 또 있었기 천구가 때문에, 또 예. 싱가포르 갔다 와서 베스트가 아니었는데도 잘 뛰어줬어요. 그러게 많이 뛰더라고요. 이게 조금 안타까웠어요. 천구가 좀 진짜 베스트였으면 1200에서 좀 와츠빌리지가 좀 안타깝게 된 상황 속에서 천구의 선행력도 충분히 한번 도전증이 가능했었는데 딱 1200까지만. 예. 그죠? 자, 그래서 일부러 그 말의 능력 때문에 1200으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예. 있을 것이고, 예.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400m라도 어제 능력상으로 봐서는 그만큼 기수들이 또 전개를 참고 가기 때문에 마필에 숨을 돌리고 가기 때문에 1400이라도 어제는 뭐 최강실러가 이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뭐 작년에 2차기 아쉬움 이거 뭐 싱가포르가 구조마방의 대회로
지금 2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근데 내년에는 원더볼트는 어때요? 어떻게 된 거? 이말 원더- 살아날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는 살아난다라고 믿고 있는 게 구조 마방에 노하우를 좀 믿고 있습니다. 그 조교사님 자체도 워낙에 이제 명마를 많이 시켰고 제가 같이 이제 현역에 있을 때 구조말을 좀 조교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그 당시 때도 개체별로 조교 패턴이 틀려요. 습보 구간, 뭐 속보 구간, 거리까지 정확하게 각 개체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서 조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 정도의 관심이면 저는 원더볼트도 조만간 또 회복해서 자기의 기량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믿고 있고요. 그리고 또 김동수 기수 잘 아시죠? 잘 모르는데요. 잘 몰라요? 잘 알아요? 예, 김무승 기수가 우승했잖아. 그 예, 아시아 수석 연번 기수. 챌린지에서 2승에 준우승 한 번. 예. 어우, 약간 최근에 김동수 기수의 상승세를 분명히 볼 수 있었고요. 예. 홈그라운드 37점. 이점도 또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게 또 봤더니 저희가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외국 기수들이라고 하니까 잘할 탈 말을 잘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자도 많이 흔들리고 의욕도 많이 앞서고, 자, 그런 모습을 분명히 레이스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었고, 오히려 저는 김동수 기수의 가장 큰 장점이 차분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대로 곱게. 예. 자, 그런 모습이 좋은 결실을 잘 맺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을 축하합니다. 예. 자, 한간에는 이제 좀 승부 군성이 약하다라는 조교사들의 지적도 받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여려요.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서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그 차분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기승수를 발전시켜 나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서울 경마장을 대표할 수 있는 기수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1등급 경주에서 신데렐라맨. 네. 그 말 상당히 좋다고 봤는데 그 경주 보시면 어때요? 그 복귀해 보면. 저는 페로비치 기수의 기승술이 최근에 문세영 기수를 혼자 좀 많이 견제한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게 경주를 풀면 선행마가 레이스를 풀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외곽 2선에 있는 말이 레이스를 풀어갑니다. 이 선행마는 뒷말들을 체크를 못해요. 바깥쪽에 있는 말을 쳐다보면서 그 말의 페이스에 맞춰서 앞에서 끌어주고, 오히려 이 바깥쪽 2선에 있는 말이 안쪽 말들과의 거리차를 감안을 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말이 외곽 2선 자리예요. 외곽 2선 자리에 있는 말, 페로비치 기수가 3코너부터 어떻게 보면 스타트부터 결승선까지 페이스를 상당히 빠르게 좀 끌고 갔던 부분이 오히려 앞선권 두 마리의 몰락이 아니었느냐. 근데 이게 저는 뭐 신데렐라맨을 얘기하니까 저는 창피해요. 솔직한 얘기로 지난주 월요일 방송 때 제가 추천 경주를 잡으면서 뭐 시원하게 정리했었죠. 아직까지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현장에서 어떻게 또 안에 뭐 소스를 듣다 보니까 참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놓고 또 했어요. 근데 문세영 기수가 자기 말이 우승 가능한 말이었으면 내줬을지도 몰라요. 예? 문세영 기수가 진짜 자기 말이 우승한 가는 말이다 그러면 내줄 수도 있지만은 자기 말이 우승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선행을 내줄 이유가 없는데, 페로비치 기수가 전개를 제대로 못 푸는 거죠. 네. 완전히 그런 말 타는 자세는 어떤 기수, 대한민국 아니라 어느 나라 제일 못하는 기수가 하는 그 전개예요. 예전에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최규영 그 당시 기수였고 박태준 기수였는데, 금빛 축제와 황금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기 순위가 1등, 2등인데 네. 황금봉이 선행을 받았는데 최규영 기수가 끝까지 그 말을 따라가 가지고 결국 동반 몰락을 해서 퓨전인가 그 말이 우승을 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 기승법 부적절로 이틀간의 기승 정지를 받았는데, 기술 간에도 보이지 않게 그런 게 있죠. 불문율로. 그러니까 일단 페이스를 오버하면 둘 다 죽는다라는 거는 뻔한 사실이고요. 제가 이제 경주를 탔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항상 그렇잖아요. 같은 1리터의 기름을 갖고 어떤 차가 더 멀리 가느냐 싸움이에요. 이거 급제동, 과속, 자, 그런 것 자체가 연비가 떨어지는
운전 습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스타트 나와서 내가 선행을 가던 2선을 가던 3선을 가던 얼마만큼 힘을 덜 쓰고 좋은 자리를 선점하느냐, 직선까지 얼마만큼 힘을 안배하고 오느냐 싸움에서 400m 구간에서 힘을 쓰면서 이제 우승과 준우승이 갈라지는 거지. 뭐 기수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미묘한 경주의 흐름이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 그런 레이스 흐름 또 아니면 자리 싸움에서의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특히 선행 내지는 외곽 2선에 있는 말들, 자, 요런 말들은 뒷말들의 페이스를 좀 말리게 만들어서 이렇게 앞에 말들이 흔히 얘기해서 이제 고루시라 그러잖아요. 앞에 말들이 페이스를 콕 죽여버리면 뒤따라오던 말들은 밖으로 튕겨 나갑니다.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3, 4코너에서 못 찾고 튕겨 나오는 말들, 성질 급해서 튀어나오는 말들, 그럼 거리적인 손실에서 한 타임 정도까지도 먹고 들어가거든요. 자, 그런 레이스 전개를 문세영 기수가 아주 잘 하기 때문에 지금 최고의 기수로 가 있는 건데, 그 옆에 말 자체가 외곽 이선에서 레이스를 너무 빠르게 끌고 나가지 미묘한 않았냐. 신경전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작전이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뭐라고요? 문세영이가 대가리 올 것 같으면 내줬다고요. 자기께 대가리 못 오니까 페로비치가 붙였으니까 야 내가 내줄 일이 뭐 있어. 내 거 어차피 꼴찌야. 앞에 가도. 근데 내주겠냐고요. 뒤에서 흙 맞고 가겠냐고요. 그거예요. 페로비치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그럼 페로비치가 잘못된 놈. 네, 그리고 문세영 기수 역시 그 말이 최근에 공교롭게 페로비치 기수가 타고 그렇지. 선행을 나가서 좋은 성적을 냈기 또 그렇지, 때문에 맞지. 그때 이제 센 말들과의 싸움에서도 그 가장 잘할 수 있는 선행을 띄워낸 거고, 자, 신달라면은 부산에서 이제 그 대상경주를 위해서 서울까지 자 올라왔고, 이제 외곽 2선을 타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됐던 말인데 일단 레이스가 좀 흘렸고요. 결론적으로는 배당판 흐름 자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능력마 두 마리가 조교 상태가 그렇게 베스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뒤로 접어놨던 모습인데 능력대로 왔어요. 그렇죠. 네. 프레드켄 네. 상당히 좋은 말이고 센 말입니다. 네, 능력대로 왔는데 생각보다 배당은 좋았죠. 혹시 하는 이변, 그렇지. 혹시 하는 배당 뭐 그런 거를 좀 노려봤었는데 빛의 정상은 어때요 앞으로? 그 말은 형님 보시기에. 글쎄 참 서인석 쪽에서는 여기서 뛸 말이 아니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직도 자신감이 있어요. 서인석 쪽에서는 더 뛰어줄 말인데 근데 제가 봐서는 어제가 최선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등급 편성에서 조금 약한 편성이면 좀 봐줘야 되는 말이고 좀 앞에들이 상대들이 강하다 직접 어제가 최선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들이 좀 강해지면은 좀 불안한 마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상태도 나쁘지가 않았고 물론 앞선 전개가 좀 빨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빠른 전개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전개에 빛의 정상이 라스트에 좀 올라와 줬어야 되는데 댐파는 먼저 들어갔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들어갔고 라스트에 투입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의 말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대상 경주가 이제 부산에서 오너스컵이 열리는데 네. 거기 영천 에이스, 트리플 라인, 록밴드, 돌아온 현표, 금포 스카이, 석세스 스토리, 1등항 회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적중 좀 해봐야 되지 않아요? 뭐 그건 말고도 많은 경주 적중해야죠. 뭐 그거만 그렇죠. 예. 대상 경주가 예. 배당이 뭐 2배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경주의 한 경주 이 부분이고. 경마는 이제 저는 이제 예상을 하면서도 이제 관람 문화라는 거를 저희 가족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제 영화를 한 편 보고 왔는데 영화 한 편이 할인 안 받으면 한 10,000원 정도 한 이 정도 해요. 그러면 한 2시간 정도를 제가 힐링을 하고 돌아오는데 경마도 한 2시간 정도 한 4게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때 뭐 10,000원 정도의 베팅.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러면 너희의 도움을 뭐하러 받느냐 라는 말씀도 하시곤 하는데 제가 이제 유료 예상 가고 유료 예상을 현장에서 하지만 그런 관람 문화의 정착을 저는 사실 기수 때부터도 많이 좀 외쳤거든요. 외국에 나가서 말을 타봤을 때의
그 심장 떨림 이게 진짜 도박이라는 인식이 좀 강해서 그렇지 충분히 마사에서도 지금 많은 또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그렇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제 자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많은 볼거리 제공이 아니었냐고 싶습니다. 자 그거 하기 위해서 마사에서는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을 겁니다. 마사회가 좋아진 것은 또 한 가지 피부로 느끼는 게 네. 본장이나 부산경마장 가면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네. 인사를 그렇게 잘해요. 그거 한 가지는 좋아졌어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안녕하십니까 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마치 아는 사람처럼 인사를 하는데 네. 또 아시는 기분은- 분들은 아니었어요? 아이 기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뭐 부산에 일하시는 분들 제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마사회도 조금 지금 많은 경마 팬들이 생각하기에 소통의 부재다, 독재다 막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또 경마를 즐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가장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저희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마에 대한 좀 부정적인 요소를 저희가 팬들에게 충분히 설명시켜 드려야 되고 왜 인기마들이 못 들어오고 보병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느냐. 자, 이게 레이스 전개 진짜 레이스 전개도 그렇고요. 아까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스타트에서 두 발자국 더 힘을 썼느냐, 두 발자국 힘을 덜 썼느냐 그 싸움에서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할 때는 자 1마신에서 2마신 차이가 났거든요. 자 그런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마의 그 많은 변수들을 야기할 수 있는 자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돈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부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안고 계실 텐데 또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관람문화 쪽으로 정착이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마감 10분 전에 복연승을 2,000원 구매를 하면 2,000원 이하 구매하면 자동 판매 뭐라 그래야지 구매하면 추첨해서 5,000원 드린대 구매권. 아 마사에서 지금 예예예. 예. 그 복연승으로 즐겨라 이거지. 복연승 2,000원 이하로 자동 발매기에서 하면 자동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니까 앞으로 마사회 쪽 그 투표장을 많이 이용을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저희는 또 적중을 위해서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잖아요. 진현중 위원의 얘기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승식의 방법이 많아요. 특히 김성곤 위원 같은 경우에 지난주에 배당마를 다 잡아놓고 많은 적중은 못했어요. 뭐 금요일 토요일은 잘했는데요. 예. 일요일 날은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좀 아쉬워요. 예, 아쉬운 근데 점은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김성곤 위원이 잡아온 배당마들 자체가 연식이죠, 연식. 연식도 어마어마합니다. 삼복승식도 어마어마하고요. 자, 김성곤 위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가족분들이 김성곤 위원의 추천 마번을 현장에서 이렇게 한 체크해놓고 보면 꼭 배당마가 한 마리씩 끼어 들어 있는데, 자, 걔네가 3착 오는 경우가 요즘에 부쩍 많아졌어요. 2착도 오고 우승도 오고. 자, 경마를 소액으로 즐기다 보면 아무래도 배당 쪽에 조금 더 포인트가 맞춰질 겁니다. 자, 지난주도 좋은 마번들 좀 많이 나와줬는데, 자, 그런 여러 가지 승식, 저희가 이제 축잡구 3방, 축잡구 2방, 축잡구 1방, 뭐, 요런 식의 이제 현장에서 마번을 조합해드리는데,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추천드리는 사두 마번 안에서의 입상률은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오두마번 5등 했는데 이제 어디서요? 코리아 레이스 예, 코리아 레이스에 가보시면 또 진현중 위원이 오두마번 5등 서울. 최근에 코리아 레이스 내부로 들어가시면서 아주 성적이 미치고 있어요. 한 달 만에 이제 주간 베스트 2번 올라갔고 그랬는데 뭐 제가 예상한 대로 잘 맞아줬다는 거지 제가 예상을 잘했다는 건 아니 저는 경마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잘했어요. 아니 그 전까지는 열심히 안 하다가 이제 뭐 적중 방송도 찍고 코리아 내부로도 좀 똑같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건 똑같습니다. 요즘에 더 열심히 하는 건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부산도 갔다 오고 최근에 그러는데 그 노력에 저는 이제 항상 그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저는 항상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그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도 또 열심히 이 김성곤 위원 같은 경우 보면은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 딱 와 있는 분 한 분 있잖아요. 네. 김성곤 의원님. 저는 제일 항상, 먼저. 저는 항상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실력이 안 되기 경우도 때문에.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오후 1시인데 김성곤 의원이 새벽 조교를 보고 이제 많은 가족분들이 기다리는 월요 조교 웃음아 예. 그거 이제 텍스트로 올려놓으시고 이 방송에 지금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버티고 있는 게 용합니다. 제가 같이 경마장 안에서 생활을 해봤지만 저희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예. 경마장 안에서는 술? 날태행인 줄 알았어요, 저는. 목소리만 크고 일도 안 하고, 그냥 53주에서 뭐, 흔히 얘기하는 터줏대감? 뭐, 군대로 얘기하면 병장? 뭐, 그런 느낌인데, 예상가 지금 2년 정도 되셨네요. 예. 저보다도 나이도 한참 형이고 그러신데, 오히려, 지금은 진짜 뭐, 신병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뭐 제가 뭐 알고 있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많지만은 제가 나온 이유를 뭐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경마팬 가족분들을 위해서는 나왔거든요. 제가 그쵸. 사표를 쓰고 왜 마사의 돈은 솔직한 얘기로 떠다니는 돈이에요. 누가 찾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를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진짜 뭐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뭐 여기 계신 두 분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도 월요일부터 힘든데도 찍는 이유도 저희들은 항상 가족분들께 좋은 마필, 적중을 할 수 있는 경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찍는다고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성곤 의원이 아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말을 직접적으로 이제 말에 대한 질병, 뭐 안장은 어디다 올리고 뭐 재갈 뭐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말을 이해하는 부분, 이제 기승적인 부분 말고 이제 말의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 김성곤 의원이 베테랑이죠. 지금 영화 베테랑도 지금 엄청 흥행에 성공하고 있잖아요. 네. 자, 경마장 베테랑 자, 김성곤 의원의 저희가 또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이 적중 방송, 월요 방송을 통해서 저희 가족분들이 분명히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과연 골막염이 뭐고, 구절염이 뭐고, 비절염이 뭐고, 엊그저께 이제 말들이 경마 때 취소가 되는데, 과연 그렇게 취소가 되는 말들이 다음에 나왔을 때 경주력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자, 그런 부분들이 가족분들이 이제 배팅 하실 때, 그렇죠. 자, 가장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프로젝트까지 좀 준비하고 있고요.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 다 이긴다. 예. 그런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그래서 뭐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난주에 좀 안타까웠어요. 다리가 골절이 됐으면은 뭐 어차피 그 소각장이 있기 때문에 소각장으로 바로 갔을 것이고요. 뭐 다리가 뭐 이상이 없다 검사를 해봐서 이상이 없으면은 뭐 놀리든지 아니면 또 휴양을 보내든지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뭐 다리가 골절이 됐을 가능성이 커요. 제가 확인을 아직 안 해봤는데 뭐 다리가 골절될 가능성이 컸다고 저는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족분들이 결승선 통과하고 왜 말이 꼬꾸라지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재갈의 역할이 방향 전환도 있지만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라스트에서 어떤 기수가 말과의 입마호흡 속에서 재갈을 잘 물려주냐 싸움에서 이제 저희가 등산을 올라갈 때 지팡이를 하나씩 짚고 올라가잖아요. 자, 그런 역할도 해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수가 이제 악력으로 재갈을 받쳐주면 약간 다리가 안 좋은 말들도 밸런스를 잡고 결승선까지 통과를 하는데 통과하고 나서 기수가 재갈을 풀어요. 자,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 많은 그런 안 좋은 말들을 탔을 때는 오히려 결승선을 그렇지. 통과하고 말이 긴장을 풀기 때문에 재갈을 더 세게 물려서 강하게 제어를 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좀 신인 기수들이나 특히 외국 기수들은 자, 그런 말들을 타본 적이 없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과를 하면 자연스럽게 고삐를 놔주면서 말을 릴렉스하게 만드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삐끗 타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안에 있을 때 저희 집 말이 우승을 거뒀어요. 우승을 하고 꼬리를 하고 뭐 유성한 의원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꼬리를 하고 10m 가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져서 폐마를 시켰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유성한 의원하고 뭐 예시 상태 말 나가는 모습을 어떤 걸로 봐야 되냐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점이에요.
자, 말들은 영리합니다. 영리한데 어떨 때는 바보 같아요. 뛸 때는 자기 다리가 아파도 뛰는 게 말이에요. 최선을 다해 뜁니다. 본능으로. 네, 최선을 다해 뛰기 때문에 그런 체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족 여러분들도 마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말들 가까이 가서 말 뭐 만져도 볼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네. 승마장도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보시고 만져보시면은 말에 대해서 좀 이해가 더 쉽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조에 부산의 아이스맨인가 고배당으로 들어온 말이 있는데 그 말이 경주 중에 이 한쪽 다리가 아파가지고 네. 이쪽 오른쪽 다리가 아프니까 왼쪽 다리로만 뛰었는데 2등을 왔어요. 네. 이 왼쪽 다리가 망가졌다 그래요. 그렇게 그거는- 미련하네. 그러니까 미련한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이제 왼쪽 발목이 삐어서 정형외과를 가면 왼쪽 발목에 기부스를 해줘요. 대신 목발을 짚어주죠. 근데 사람들이 귀찮아서 목발을 안 짚고 쩔뚝쩔뚝대면서 다녀요. 주행 거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말이. 주행 아프니까.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 그래서 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데 아까 이제 김성곤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반복된 습관에 의해서 달리긴 달려요. 자, 근데 이제 스피드를 많이 못 낸다든지 아니면은 아까 같이 한쪽 발로만 뭐 뛴다든지 자, 그러면 반대쪽 발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생각하고서 말을 대입시켜서 보면 아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죠.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 로봇으로 뛰면 뭐 이긴 놈이 아, 다 로봇. 이기지. 그렇지도 네. 않죠. 로봇도 뭐 가다가 뭐 회선이 끊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려워요. 네. 아무튼. 자, 그럼 어려운 경마 저희가 항상 좀 재밌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월요일부터 또 탄탄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또 3명이 있으니까 또 말이 좀 많아지네요, 저희가. 제가 있으면 좀 말이 많아져요. 제가 네, 저희 가족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쓸데없는 얘기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재미로 봐주시고 다음 2부에 또 저희가 좋은 말들 추천드리는 말들, 추천해놨고요. 자, 그리고 재미로 봐달라 그러면 다음부터는 한번 뭐 노래를 한번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뭐 연구 분장을 한번 하고 나오신다든지 그래야 재미가 있죠. 노래는 저는 노래를 잘 못하고 아, 노래방에서는 잘만 하시더만. 저는 노래방을 잘 안 갑니다.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예, 경마 얘기만 하자고. 경마 얘기만 무슨 경마 방송에서 네. 노래는 무슨 노래야.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9월 첫 주 또 탄탄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주에 명절이 있기 때문에 혼전들은 조금 있을 거예요. 중배당 쪽에 포인트를 한번 맞춰놓고요. 저희가 자, 지난주 나름 또 좋은 중배당 적중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상승세를 자 9월달까지 한번 꾸준히 이어갈 것이고요. 자, 이제 여름이 지나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이에요. 자, 살이 찌는 말들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자 그런 부분 자 김성건 의원 분명히 다음 주에 정확하게 저희 가족분들에게 또 말씀을 해드릴 것이고요. 자 그만큼 조교와 이제 말들의 변화 분명히 눈여겨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저희의 역할은 더욱더 커집니다. 저희 뭐 게을리하지 않고요. 자 이번 주도 최선을 다해서 또 좋은 적중으로 주말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현중입니다. 9월 첫째 주 경마 주간을 준비를 하면서 월요일부터 여러분께 관심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현장까지 가져가는 적중 맞춰야 산다 시간입니다. 9월은 경마 주간이 3주밖에 없습니다. 추석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마방에서 상금벌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9월 한 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경마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첫째 주는 비교적 훈련하는 말의 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몇 경주는
출마 투표에서 떨어지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빡빡한 편성도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9월 4일 금요일 부산 7경주와 9월 5일 토요일 서울 5경주와 7경주, 그리고 일요일 서울 6경주를 여러분께 추천 경주로 정해드리면서 월요일부터 더 분석하고 또 취재하고 정확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목표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요일 부산 4경주는 오너스컵 대상경주입니다. 서울 말들이 출전을 포기를 한 가운데 부산 말들만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대상경주는 박진감이 넘치면서 많은 말들이 전력 승부를 하기 때문에 맞추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물론 최근에 대상경주가 저배당으로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능력대로라면은 되는데, 대상경주 특히 이제 이번 대상경주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금요일 부산 7경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산 5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자, 5등급 경주를 제가 주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 5등급 경주가 분명히 6등급에서 우승을 해야 5등급으로 승급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3등을 계속하고 승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 2등을 계속하고 승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우승, 준우승 한번 하고 우승 한번 해서 승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많죠. 그래서 5등급에서 머물고 있는 말들과 승급을 해서 바로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 간의 접전이기 때문에 국산 5등급은 쉽다면 쉽고 또 한편으로 어렵다면 어려운 그런 경주인데, 제가 유독 국산 5등급 경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6번 해피사운드, 6번, 이제 그 당시에 6번이에요. 해피사운드가 출주 등록을 했고, 쾌한질주라는 말이 나옵니다. 13조 강병은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말이고, 19조의 신세계 신화, 21조의 글로벌 넘버원, 요 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해피사운드는 3주 만에 출전을 해요. 3주 만에 출전을 하는데 레이팅이 국산 5등급에서 우승을 한번 했기 때문에 38로 거의 40에 가까운 레이팅입니다. 부담 중량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강이라는 말은 2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 6등급 경주에서 우승을 하고 5등급 경주에서 맥을 못 쳤어요. 그래서 2주 만에 쓰는데, 이 토마스 조교사가 상당히 젊어요. 젊은데 아직까지 이 한국 경마에 조금 적응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토마스 조교사에게 1승을 안겨줬던 말이 바로 만강입니다. 그리고 쾌한질주는 레이팅에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가 지난 경주 3등을 했는데 레이팅이 1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33회 레이팅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 신세계 신화는 19조에서 역시 관리를 잘합니다. 19조가 성적이 나는 이유는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성적이 나고 있는데, 레이팅이 또 늘었어요. 35에서 36, 그리고 이제 38로 레이팅 2가 증가가 돼서 역시 최고의 부담 중량을 짊어지어야 됩니다. 글로벌 넘버원이라는 말도 우승을 했기 때문에 5등급에서 우승을 했는데 38이에요. 자, 핸디캐퍼 맘입니다. 레이팅 주는 것은. 물론 규칙은 있지만 정해진 수치대로 레이팅이 부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8, 5등급에서 한 번 더 뛰게 됐습니다. 해피사운드와 신세계 신화, 글로벌 넘버원이 레이팅 38로 가장 많은 레이팅을 부여를 받고 가장 많은 등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능력도 가장 강한 말, 이 세 마리입니다. 세 마리에 대해서 집중 분석을 하고
취재까지 해서 여러분께 목요일, 수요일 방송 시간에 제가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토요일 서울로 넘어오겠습니다. 국산 5등급 1000m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노리고 출전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무상대복이라는 말인데 안효리 기수가 지난 경주 기승을 했었습니다. 레이팅이 떨어졌어요. 28에서 지난 경주 거의 꼴찌를 왔기 때문에 27로 물론 0.5kg 감량을 받게 되는 거죠. 지난 경주에 비해서. 이 무상대복이 지금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복병으로는 항상 거론이 되고 있는 말인데 다시 한번 복병으로 노려야 되는 말이 무상대복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지상여제는 5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32라는 레이팅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박태종 기수가 지난 경주에 입상을 못했습니다. 상당한 인기는 얻었어요. 인기는 얻었는데 강한 말들이 있기 때문에 입상을 못했습니다. 훈련 상태에 좋고 꼭 노려야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쾌풍이라는 말, 스마트 캡틴, 이 말들이 지금 훈련 상태가 좋고 내용이 좋은 말들입니다. 특히나 쾌풍 같은 경우는 3등을 했는데 레이팅이 4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이팅 27로 이번 경주에 임하게 되는데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하면 능력을 더 발휘를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스마트 캡틴이라는 말도 역시 최고의 레이팅 38 출전 등록마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레이팅이 높은 말이 능력이 되는 말들이에요. 무상대복 이변마로 꼭 노려봐야 되는데 끝까지 추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여제와 쾌풍, 스마트 캡틴 요 네 마리로 제가 한번 여러분께 정확하게 내용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서울 7경주 역시 국산 5등급 경주입니다. 5경주가 1000m였다면 7경주는 1200m입니다. 1200에 출전 등록을 한 말 가운데서 스트롱러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롱러브 국산 5등급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이팅이 31입니다. 운이 좋은 거죠. 운이 좋아요. 이 스트롱러브가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한다면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말이다. 김동수 기수 지금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시아 연건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7조 심승태 조교사와 궁합이 잘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22조의 아르고비 주덤이라는 말로 굉장히 마음적으로 부담을 많이 가졌을 텐데 그런 모습을 벗고서 경주에 임하는 것을 보면 장래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기수입니다. 곱상한 외모에 성격도 차분하고 말의 결대로 말을 잘 타는 기수입니다.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면 좋습니다. 이 스트롱러브 꼭 노려봐야 되고요. 그리고 창세라는 말도 출전 등록을 했는데 6등급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6등급에서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5등급에서 강한 말들이 있는 편성에서는 성적을 내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창세는 더 뛸 말인 것은 분명해요. 50조 박재우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는 말인데 처음 데뷔 전에 많은 관계자들이 창세를 가장 센 말로 지목을 했습니다. 발전 가능성 충분한 말입니다. 베스트 로드는 54조 박천서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역시 우승을 하고 6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올라온 말입니다. 창세와 베스트 로드는 6등급에서 올라와서 5등급 경주에 임하는 거고 스트롱 러브 그리고 오피셈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 말들은 5등급에서 성적을 내고 다시 도전을 하고 이제 승급할 준비를 하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파인투데이 역시
6등급에서 우승하고 적응을 했습니다. 잘 살피셔야 돼요. 패턴을. 6등급에서 우승한 말은 승급을 하면 강한 말이 있을 때 적응을 하고서 다음 경기에 임하는 것이 대체적인 추세입니다. 서울 7경주 토요일 7경주는 말씀드린 스트롱러브와 베스트로드, 오피세미, 파인투데이, 거기에 창세까지 5마리로 일단 압축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요일 서울 6경주는 국산 4등급 1200m 경주입니다. 여기에도 역시 안효리 기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왕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레이팅 50에서 49, 48, 47 급기야 45까지 내려왔습니다. 50에서 45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부담 중량이 2.5kg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레이팅 1위 부담 중량 0.5kg입니다. 왕호 계속해서 바닥을 왔어요.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계속해서 바닥 오면서 레이팅 줄이고 부담 중량 줄여서 우승하는 말들, 그런 말들 보셨죠? 그런 패턴으로 이 왕호가 20조 배대선 조교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레이팅이 계속 떨어졌어요. 여기서 더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시간을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훈련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왕호 역시 고배당으로 노려야 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침고요라는 말 역시 레이팅 49에서 48, 47, 46까지 내려왔어요. 이 말도 계속해서 레이팅이 내려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이 말들의 승부 타임을 잘 잡아야 고배당도 맞추고 적중을 하는 겁니다. 아침고요. 이 말도 레이팅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말입니다. 한 번은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요. 일요일 서울 6경주는 이렇게 고배당 말로 왕호와 아침고요라는 말을 쫓아다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강한 말 송암 히어로도 같이 나옵니다. 송암 히어로 능력이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송암 히어로를 중심으로 과연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나 그런 것이 관건인 그런 경주인데 일단 3마리 송암 히어로 인기마가 되겠지만 이 인기마의 컨디션이나 내용까지도 종합해서 목요일 적중 맞춰야 산다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4경주 오너스컵입니다. 이 경주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지난주 부산 가서 미리 이 말들에 대해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쪽 부산의 분위기는 어떤가. 영천에이스와 트리플라인, 록밴드, 금포스카이, 현표, 석세스 스토리, 1등 항해사 이름만 들어도 1등급 경주에서 편성을 잘 만나면 우승할 수 있는 전력의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 록밴드라는 말을 주목을 해야 돼요. 록밴드는 1등급 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2등급이에요. 대상 경주에서 우승을 했지만 2등급 레이팅 95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현표 역시 레이팅이 90이에요. 이 2마리가 레이팅 90대 3마리죠. 영천 에이스가 영천 에이스는 93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트리플 라인이 이제 1등급으로 승급을 한 마리고 금포스카 1등급에 성적 내고 있고 석세스 스토리 역시 레이팅 최고 레이팅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록밴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이 록밴드가 데뷔전 때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말이에요. 인디밴드의 전형제, 엄마와 아빠가 똑같습니다. 풀리에라고 하는 앞말, 정영식 마주가 풀리에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앞말에서 나온 말이 록밴드와 인디밴드입니다. 그래 록밴드는 많은 분들이 선행마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데뷔전부터 출발이 늦어가지고 출발 연습을 많이 하고 나온 말입니다. 출발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오경환 기수가 잘 탔습니다. 오경환 기수가 잘 타다가 이제는 김용근 기수가 기승을 하죠. 이 말은 뒷심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혈통도 좋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충분한데 이번에 강한 상대들을 만났습니다. 과연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1600m. 영천 에이스는 따라오다 끝난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석세스 스토리와 금포 스카이라는 말이 선행으로 경주를 주도를 하면서 그 뒤를 록밴드와 트리플 라인, 영천 에이스가 따라가는 작전인데 19주에서 동반 출전을 시켰습니다. 역시 트리플 라인은 걸음이 다 드러나지 않았을 정도로 기대를 하고 있는 말이고, 과연 록밴드의 동반 입상이 또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석세스 스토리라는 강한 말이 이번에는 록밴드를 저지를 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록밴드와 석세스 스토리, 트리플 라인은 일단 와 있다고 큰 변수만 없고 말이 컨디션만 갑자기 다운되지 않는다면 중심으로 가야 되는 말은 맞습니다. 문제는 영천 에이스와 록밴드, 석세스 스토리, 거기에 금포 스카이까지도 봐줘야 되는데, 저는 록밴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여러분께 공부를 할 것입니다. 왜? 이번에 록밴드가 인기를 못 얻습니다. 다른 말들에 비해서 못 얻는다는 얘기예요. 트리플 라인 중심으로 배당은 형성이 될 것이고 빨간 배당이 몇 개 나오겠지만 록밴드는 금포 스카이나 석세스 스토리에 비해서 인기권에서는 조금 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선행형 말이 아닙니다. 모래를 맞으면 안 뛴다? 아니에요. 두 번째 경주에서 5번째 정도 따라가면서 안쪽에서 모래 엄청 맞았습니다. 그래도 아주 좋은 발걸음으로 우승을 한 말이에요. 6전을 싸워오면서 5번 우승을 하고 1번 준우승을 했는데 아직까지 레이팅이 95입니다. 좋은 말입니다. 록밴드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내용 듣고 화요일에 제가 부산을 내려갑니다. 수요일 취재해서 여러분께 오너스컵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수요 방송에서 오너스컵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 방송이 아니고 목요일 방송에서 일요 경주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금요일 부산 7경주와 토요일 서울 5경주 7경주, 그리고 일요일 서울 6경주, 오너스컵 부산 4경주까지 공부를 해서 여러분께 시원하게 또 뭐 적중은 꼭 시켜드려야 되겠습니다. 적중 시켜드리고 내용까지도 제 마번을 쫓아오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들에 대해서 제가 내용까지도 정확하게 취재를 해서 본 방송 시간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마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건 인사드리겠습니다. 월요 방송이에요. 적중 맞춰야 된다 추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월초 경주입니다. 제가 부산 경마, 서울 경마 6두의 마필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 여러분들께 6두의 마필을 추천을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금요 경마는 알파성의 금포해성이란 마필, 자, 이경주에 쌍승식 33.4배 주력 적중을 한번 이끌어냈고요. 제주교차 경주도 토요일날 UCC 메인 승부처도 깔끔하게 때려드렸고요. 자, 구경주 또 배당으로 또 잡아드렸고요. 상당히 금요일, 토요일은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1호 경마 때는 좀 많이 실패를 봤습니다.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주신 가정 여러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뭐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요. 가족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자, 월초 경마 쉽지만은 않은 경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첫 주 경마부터 가족 여러분들께 뭐 기쁨을 안겨드릴 수 있는 마필을 6대의 마필을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월요 방송을 찍고 수요일 날 또 금요 경마를 찍고요. 목요일 날 토요일 일요 경마를 찍기 때문에 뭐 그때 경주 때 그때 풀어드릴 때 뭐 자세하게 풀어드리겠고요. 자, 오늘 월요 방송은 제가 준비한 마필들 6대의 마필들만 뭐 간단하게 가정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9월 4일 부산 오경주입니다. 금요경마 오경주에 혼합 4군이고요. 많은 마필들이 출전 등록을 했어요. 출전 등록을 했는데 거리가 1000m라는 걸 유념을 하시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릴 마필은 27조 이상령 조교사 마방의 진검다리란 마필이에요. 구전을 치르면서 우승 1회, 준우승 1회, 우승 3회, 준우승 1회를 거둔 마필인데, 뭐 직전 경주에 1200m에서 상승 주니어, 천하올림, 베터데뉴, 자, 요런 마필들하고 겨루면서 아쉽게 4착을 왔어요. 물론 최선의 말머리를 했습니다.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최선의 말머리를 했던 마필인데, 자, 오늘은 거리가 1000m예요. 앞선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마필이고, 자, 훈련까지도 뭐 관리사가 직조를 했는데, 외산 사군 마필인 부경 챔프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 모습 속에서도 상당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유가 많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번마 진검다리를 9월 4일 부산 오경주에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마필은 꼭 기억을 해두시고 제가 수요 방송 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요금은 이렇게 끝을 내고요. 부산 1호 경마입니다. 제가 부산 1호 경마는 또 이경주에 출전하는 마필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부산 교체 이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합 4군 1200m예요. 이번 경주도 많은 마필이 출전을 했습니다. 18대의 마필들이 등록을 했어요. 18대의 마필이 등록을 하면서 주행검사를 마치고 나오는 마필들도 있고요. 경주 경험이 적은 마필들의 혼전 경주예요. 무조건 배당이 나와주는 경주인데, 자, 김성곤이가 이번 경주에 추천을 드릴 마필은 19조 김영관 조교사 마방의 다이나믹 탱크란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 첫 경주에 출전을 했죠. 주행검사를 마치고 첫 경주에 출전을 해서 유현명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인기 2위로 팔렸던 마필이에요. 현장에서 인기 2위로 팔리면서 1000m 거리에서 뭐 앞선 빠른 전개를 펼쳤어요. 빠른 전개를 펼쳤지만은 상당히 앞선에 빠르게 가는 마필들이 여유 있는 마필, 조인호 캡틴이란 마필이 우승을 거뒀던 경주예요. 자, 조인호 캡틴 이 경주에서 우승을 거두고 또 지지난주와 지난주에 나와서 또 우승을 거뒀습니다.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 자, 그런 마필들과 겨뤄서 아쉽게 첫 경주에 4착을 왔다. 자, 이번에 훈련 내용은 더 좋네요. 오뚝오뚝이란 마필하고 병합을 하는데 짐겸기수가 병합을 시켰습니다. 상당히 좋은 탄력을 보여주네요. 1200m 첫 도전이지만 더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9조 마방 마필인 다이나믹 탱크, 자, 이 마필을 꼭 챙겨가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호 부산 경마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토요 경마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 경마는 9월 5일 토요 경마예요. 제가 2개 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8경주, 10경주를 준비를 했어요. 자, 8경주는 혼합 3군 1800m고요. 12두의 마필이 출전 등록을 했습니다. 형군에서 상당히 뭐 걸음 정체 보이는 마필들의 접전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쌍으로만 제대로 놓고 때린다면은 때리고 받치는 두방막권으로 정리가 끝날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뭐 새벽 훈련을 또 보고 왔어요. 서울은 새벽 훈련을 보고 왔는데 새벽 훈련 당시에 상당히 좋은 마필들만 제가 오늘 4대의 마필을, 서울 마필을 토요일, 일요일 4대의 마필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8경주 9월 5일 혼합 3군 1800m 7점 마필입니다. 선크레스트란 마필이에요. 박우른 기수가 직전 경주에 뭐 기승을 해서 세 번째 인기를 모았지만은
의지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잘 아시겠지만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박우른 기수거에 대한 거는 김성건이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계속해서 오늘도 박우른 기수가 직조를 했습니다. 상당히 좋은 걸음, 직전보다도 더 좋아진 탄력, 상승세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다가 오늘 또 등록된 편성을 보면은 한두의 마필이, 강한 마필이 출전을 했어요. 동천 아티스트란 마필인데, 자, 물론 이 마필 혼합 3군에서 지난 경기에 준우승을 거뒀던 마필인데, 상태는 이상이 없더라고요. 이상이 없는 모습이었고, 자, 그런데 제가 왜 선크레스트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동천 아티스트는 지난 경기에 최선의 말머리를 했고요. 선크레스트는 걸음을 좀 아껴놨던 마필이다. 자, 그리고 훈련 내용은 선크레스트가 훨씬 더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9번마 선크레스트를 9월 5일 토요일경마 8경주에 강하게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10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요일날. 자, 토요일 10경주에요. 2등급 2000m. 자, 이번 경주도 2등급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들이 도전을 했네요. 상당히 훈련 당시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 경주는 훈련이 상당히 잘된 마필이 많다. 그만큼 컨디션들이, 자, 이런 2등급 상위급 마필들은 훈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방송 때도 유상한 의원, 진현중 의원하고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 조교 때 발을 많이 바꿔주는 마필들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이 코너 돌 때 왼쪽 발을 써줘야지 제대로 된 훈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교를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빨리 간다고 절대 좋은 컨디션이 좋아진 마필이 아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컨디션 유지하는 거. 제가 경마장 생활 25년을 하면서 1조부터 54조, 54개조에 있는 조교보, 조교사, 관리사까지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로 조교를 하느냐. 저건 승부조교다. 저거는 좀 훈련이 약하면서도, 강하게 하면서도 저거는 의지가 약한 조교다. 저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조교로만 잡아온 마필을 토요일경마 1호경마는 가족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7조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군 런너란 마필이에요. 직전 경주에 페로비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발주 쿠팡하고 나오면서 아쉬움을 좀 남겼어요. 최후미 전개하면서 추입하다 많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좀 편성이 좀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자, 이번 경주도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만만한 편성은 아닌데, 자, 오늘은 박우른 기수가 직조를 했습니다. 훈련 내용이 너무 좋아졌어요. 마필 컨디션이 살았다는 거죠. 직전보다도 좋아진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 자, 지금 6번마 스페이스 포트란 마필, 직전 송군열에 걸음을 아껴놨던 마필도 출전을 하고요. 상태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자, 여기에 삼정제국이란 마필도 출전을 합니다. 이 마필도 지금 문세영 기수가 오늘 훈련을 했어요. 문세영 기수가 직전을 했는데 상당히 좋은 컨디션. 결승전 골을 하기 전에 문세영 기수가 채찍으로 한 5대까지 때려가면서 마필의 승부욕까지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그러나 군런너란 마필이 직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진 걸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9월 5일 10경주만큼은 군 런너란 마필을 강하게 한번 가족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1호경마 이제 2경주가 남았습니다. 제가 1호경마 또 2경주를 4경주, 7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마필들 경주 볼펜을 가지시고 꼭 체크를 해주세요. 제가 요즘 조교 우수 마필을 올려드리면은 항상 배당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김성곤이가 보는 눈에 걸린 마필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9월 6일 일요일입니다. 서울 4경주고요. 국산 5군 1200m입니다. 이번 경기도 한 열 몇 주의 마필이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마필은 37조 마방 마필인 제피로스란 마필입니다. 자, 한성열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지난 경주에 선행 승부를 펼치면서 우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승부는 안 했습니다. 국산 5군 경주에 출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승군전이고 마방이 편성이 좀 세졌으면은 제피러스라는 마필 뭐 선행을 가서 이겼기 때문에 시원하게 걷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피러스라는 마필은 선취입이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자, 오늘 한성열 기수가 직조를 했습니다. 자, 소속조 마필인 국산 2군 스페셜 스타 김동수 기수가 기승을 하고 두 마리의 마필이 아웃을 했어요. 병합을 했습니다. 병합을 하는 모습 속에 상당한 탄력, 국산 2군 마필을 여유있게 따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만큼 국산 2군 마필인 스페셜 스타는 컨디션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피로스란 마필은 승군전도 아니고 국산 5군 경주에 제도전을 하고 있고 1200m 적정거리를 만났다. 훈련 때 날아다닌다. 무조건 놓고 해야죠. 무조건 놓고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마필들을 안 놓고 하면은 아쉬움 남습니다. 쌍까지 놓고 해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4경주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7경주 한두가 남았습니다. 7경주 국산 3군 1700m입니다. 12두의 마필이 출전 등록을 했어요. 1700m에. 국산 3군, 에코 블루란 마필, 연승을 거두고 있는 마필도 출전을 했고요. 또 강등돼가지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넵소디란 마필도 출전을 했고요. 또 지난 경기에 우승을 거두면서 상태 좋아진 주얼리 파티. 자, 이런 마필도 출전을 하고 있어요. 자, 사이즈가 비슷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 김성곤이 강하게 추천을 드릴 마필은 48조 마방 마필인 김대근 조계사 마방 마필인 골드 홀릭이라는 마필이에요. 지난 경기에 이윤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인기 2위로 팔렸습니다. 인기 2위로 팔렸지만 누치 입정계 펼치면서 또 아쉬움을 남겼어요. 과연 이빠이 승부를 했느냐?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곤이는 절대 이빠이 승부한 게 아니라고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오늘은 소속조 관리사가 주기로 했습니다. 외주로에서 펜스에 붙여놓고 속보 2바퀴 길게 타주면서 몸 풀어주면서 강하게 놔주는데 상당한 탄력, 그냥 와야 되는 마필이다. 이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골드홀리까지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6대의 마필을 제가 추천을 드렸어요. 부산 경마 마필들은 제가 조교 동영상을 보고 있지만은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은 거고요. 서울 4개 경주의 마필들은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마필들이다. 자, 물론 목요일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목요일 투표가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정확한 내용, 마방 정확하게 김성원이가 체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여러분들께 목요일날 방송 때 철저히 준비해서 정확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사원입니다. 9월 첫 주 적중 맞춰야 산다 월요 방송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8월 마지막 주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인기마들을 삭제를 하면서 중배당마들, 복병마들 강하게 한번 노리는 경기들이 좀 몇 개가 있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려왔던 4마리 안에서 입상 확률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하지만 축을 잡고서 공략하는 과정 속에서 좀 아쉬웠던 적중이 좀 나와줬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이류경마, 부산 3경주 제가 분명히 최저배당을 뚫릴 수 있는 말들 그 사이에 유상환이 노리는 복병마가 하나 있다. 등불을 놓고 강하게 한번 또 메인급 승부처 주력마건 35배를 맞춰냈는데요. 그 외에 잡배당 좀 잡아내면서 8월 마지막 주 나름의 성과를 얻고 돌아왔습니다. 9월달은 마지막 주에 추석 명절이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출전마들이 많습니다. 유상환이 잘하는 중배당과 고배당의 포인트를 맞춰놓고 상승세를 이어서 9월달까지 한번 또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가 9월 첫 주 또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한 3마리 정도 잡아왔는데요. 일단 부산의 금요경마부터 말씀을 드리면 육경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산 5군 편성이고요. 1200m인데요. 그 중에서 5번 쾌암명품이라는 말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아주 좋은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순발력에 비해서 마지막 근성, 추임력은 우수합니다. 직전 경주는 생각보다 레이스가 좀 빠르게 흘러갔고요. 초반 자리 싸움에서 실패를 했던 부분, 조금 후미권으로 밀려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여력을 남겨놓고 입상권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번 경주가 거리는 줄어있지만 요 말 자체가 오경환 기수가 스타트 직전 같은 미스를 안 한다라고 하면 앞선권에다 붙여놓고 힘으로 밀어줬을 때는 지금 만나고 있는 상대들 다들 이길 수 있는 그런 말들이에요.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고요. 승군전 치르는 능력만 오뚜고뚜기, 요 말은 제가 지난번 또 월요 방송에서 쌍승식 충마다 라고 말씀을 드려봤을 정도로 기본기가 탄탄하고요. 요런 말들과의 상대인데 쾌암명품의 잠재력 아직까지는 더 많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걸음보다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더 많고요. 이번 주도 오경환 기수가 공들인 조교로 마체를 좀 탄탄하고 탄력있게 만들고 나옵니다. 부산경마 육경주에 출전하고 있는 5번 쾌암명품, 제가 한번 또 마지막까지 탄탄하게 확인을 하고요. 또 금요경마 방송에서 이번 육경주를 정확하게 또 풀어내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토요경마는 11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1군 편성이에요. 1400m고요. 순발력이 빠른 말들이 1400을 강력하게 노림수를 들 텐데요. 기본적으로 앞선권 자체가 그렇게 탄탄하지 못합니다. 지금 출마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2번 파랑주의보가 좀 선행이 예견이 되는 모습이고요. 다른 말들 자체가 파랑보이브의 선행을 견지하기에는 조금 스타트가 좀 약합니다. 파랑주의보가 선행을 나가주는 조건이고, 유상환의 직전 경주 999 한번 승부를 했던 5번 명수재가 다시 한번 좋은 걸음을 유지하고 나와줍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말은 바로 15조 마방의 정상 비마예요. 이 말은 공백 이전의 경주에서 1군에서 우승을 했을 정도로 잠재력이 풍부합니다. 주행검사를 받고 다시 나오는 과정인데요. 말 자체가 상당히 야무져요. 훈련의 성과를 얻고 나오고요. 거리가 1700, 1800, 1900, 2000m라고 하면 조금은 좀 버거워 보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가 1400입니다. 지금 훈련의 성과를 얻고 나오는 15조 마방의 정상비마. 지금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월요일이고 한 3일 정도 더 남아있는데요. 마무리 훈련의 성과까지 얻고 나온다라고 하면 요 정도 편성에서는 저는 내심 우승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있는 말이니만큼 11경주 토요경마 11경주에 편성되어 있는 15조 마방의 정상비마 또 마지막까지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 1위 공마에서는 3경주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될 만한 말들은 많아요. 기본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말들도 많고요. 하지만 좀 최근에 유상환이 좀 노렸습니다. 좀 아쉬웠던 말이고요. 바로 29조 마방의 킹어 헤드입니다. 분명 순발력은 약하지만 뚝심은 상당히 좋다라고 믿고 있었고요.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조금 약하지만 마지막에 역전할 수 있다라고 믿어왔던 킹어 헤드인데 최근에 너무나 아쉬웠던 졸전입니다. 하지만 직전 경주 3차권까지 올라오는 저력을 또 보여줬어요. 회복세가 뚜렷하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말 상태는 너무 좋았는데 지금 5군 편성이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마 등록이 돼 있어도 출마 투표에서 떨어져요. 벌어놓은 상금이 다른 말들에 비해 좀 약하기 때문에 자꾸 출마 투표가 성립이 안 됐던 모습인데요. 사실 이번 주도 상금으로 잘라내면 커트라인에서 딱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가 월요일날 조교를 봤을 때 이번 경주에 등록이 되어 있는 말 중에 한 마리가 새벽 훈련을 불참을 했어요. 아마도 말 상태가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이번 주에 출마 투표를 안 한다라고 하면 킹어 헤드가 막차를 타면서 이번 경주에 편성이 됩니다.
자, 그럼 노려야 돼요. 이왕이면 외곽 게이트가 좀 좋다라고 믿고 있는 말입니다. 안쪽 게이트에서 또 모래를 맞고 쳐지면 올라오다가 아쉽게 끝날 수도 있는데, 자, 29점 마방의 킹어 헤드. 다른 말 하나가 조교불참으로 출마 투표가 불확실하게 된 상황 속에서 14번째로 턱걸이로 이번 경기에 편성이 된다. 자, 기회는 왔습니다. 자, 거기에 외곽 게이트까지 한번 포진을 받아준다라고 하면, 자, 킹어 헤드의 자, 마지막 뚝심, 마지막 취임력, 지금 상태는 베스트입니다. 자,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자, 킹어 헤드, 자, 마지막에 좀 출마 투표가 되면서 저와 가족분들에게 자, 배당을 한번 연출해줄 수 있는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월 첫 주 일단 3마리 알아봤고요. 자, 그 외에 많은 말들 유상한 월요일부터 또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금토일 경마 또 방송을 통해서 자, 인사를 드리면서 현장까지 한번 좋은 적중 만들어 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